안녕하십니까, 김감자입니다. 오늘은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대가 없었는데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영화입니다. 저는 뭐 영화를 제가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딱 취향 저격을 받았고 굉장히 이제 퍼스널한 딱 그 컨텐츠가 됐어요. 그래서 얘네 차 감상을 별로 안 하는데 이번 거는 그 외국인 리액션 영상으로 2번을 더 봤어요. 그래서 3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되게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근데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를 꼽자면은 이제 헌사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3년도에 나왔었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그러니까 원작이 있는 작품이 나올 때 가장 비중을 두는 그 핵심 가치는 헌사예요, 헌사. 그걸 알고 있는 팬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진심임을 전달하는 것이 그냥 핵심 포인트거든요. 다른 거는 둘째 문제야. 그 마음이 얼마나 잘 담겨 있는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담긴다는 것은 곧 디테일을 잘 살린다는 거고,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원작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그렇습니다.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리고 K-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이 두 가지 축이 크겠죠. 정성이다, 그야말로 진심이다, 이 두 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느껴져서 내가 한마디로 샤라웃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 핵심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호평하고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이유가, 그게 첫 번째가 마음에 기저에 깔린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튼 토마토 지수 95%에 팝콘 지수 89%, 현재도 지금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차트에서 지금 1위, 2위를 막 오가고 있고, 유럽의 몇 개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영화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성공이 뭐 방금 말씀드린 요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도가 높은 이유가, 요거 만든 사람이 캐나다계 한국인 매기강 감독이라는 사람이 디렉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K-팝에 대한 것도 어렸을 때부터 진심이었고 고국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진심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녹여내기 위해서 그 많은 이제 과정들과 여정들을 거치고 나서 요걸 딱 작품으로 냈으니까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노래들의 역할이 크죠. 누가 뭘 해도 노래들의 역할이 큰데, 대표적으로 저는 여기서 하우 이스턴이 진짜 앞에 잘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통은 웬만하면은 그냥 기대 안 하고 봤다가 슥 빨려들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쪽에 가까울 거거든요. 입구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스피디하면서도 그 케이팝스러우면서도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악령을 처음에 퇴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가 깔린다, 뮤지컬처럼 그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확 이해하고, 노래 자체도 너무 좋고 여기서도 또 진심이 확 한번 헌사가 되거든요. 처음에 악령들이랑 싸우기 전에 딱 그 헌트릭스가 내뱉는 말이, 악령이 너네 팬들 오늘 다 잡아먹을 거야 이러니까, 팬을 건드리는 건 선 넘은 거지, 팬을 건드리는 건 우리 못 참지, 작살 나지, 이러는 멘트를 딱 치면서 이렇게 딱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돌과 팬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감동 먹는 그 감정선이거든요. 아이돌이 팬을 아끼는 그 마음. 이게 딱 처음부터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것을 세계관으로 연동시켜버린 게, 이게 너무 비유가 적절하고 신박한데, 이게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그냥 아이돌과 팬이 유대감을 갖는 게, 이게 혼문을 완벽하게 세팅을 할 수 있고, 그 혼문이 완벽하게 쳐져 있을 때는 악령이 못 들어온다. 이게 세계관이잖아. 이게 현실에서도 실제 아이돌이 팬한테 갖는 그 마음, 애정어린 마음, 유대감, 이것이
비유가 되게 적절하고 신박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 하우이스턴이 그런 진심을 전하면서도 노래도 실제로 좋으면서도 스피디하니까 쓱 자연스럽게 미끄럼틀 쓱 타듯이 자연스럽게 이 작품으로 쓱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하우이스턴을 여러 번 돌려봤어요, 뮤직비디오를. 야, 이 진짜 오묘한 감정이 대단하다. 그랬었고, 이 밖에 이제 8곡의 주요 이제 곡들이 있어요. 순수 창작된 곡들이죠. 이 곡들이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 스테레오타입의 그 케이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곡을 실제 아이돌이 들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진부한 그런 노래들에 가깝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소다팝 같은 거 전형적인 아니 너무나 전형적인 그 이렇게 상큼 발랄 팝이고, 그쵸? 이런 거 실제로 들고 나오면은 이 적절한 변주나 개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한은 그냥 너무너무 뻔하고 지겨운 그런 스테레오타입들의 곡들인데, 이 곡들이 이 영화에는 케이팝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택해질 수밖에 없는 그 범주의 곡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인 친구한테 한국을 소개할 때는 나의 개성이나 내가 이것을 이해하는 바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택해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남산타워, 광화문, 뭐 떡볶이, 김밥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택해진 케이팝들이에요. 보면은 지금 8곡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너무 진부한데 이 케이팝스럽게 무언가를 만들 때는 택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그리고 또 역으로 이게 이래서 케이팝이 좋았지. 너무나 반복되고 이게 진부해져 버렸지만 이게 케이팝의 좋은 요소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지. 이게 케이팝의 좋은 요소였지라는 것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는 리바이벌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골든 이런 노래 진짜 좋은 노래고 막 지금 즐겨 듣고 있는데, 골든이나 What It Sounds Like 같은 곡들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쫙 폭발하잖아요. 고음을 쫙 내지르고 혹은 뒷부분에서 팍 터트리는 그 방식이 완전 케이팝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뻔해지다 보니까 감동이 좀 덜해졌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태초에 케이팝에서는 이게 감동의 요소가 맞긴 했었지.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골든 같은 경우는 아이브의 IM이 좀 떠오르고요. 되게 그냥 구조적으로 완전 똑같은 노래고, 그랬었죠. IM도 노래 좋았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전형적이긴 한데 이게 실제 아이돌의 앨범에 들어가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팝 컨텐츠, 영화를 만들 때 택해질 수 있는 곡이다. 그래서 이 곡들이 그냥 전형적인데 되게 좋게 다가오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사자보이즈가 한마디로 1집과 2집을 냈잖아요. 이것도 완전 익숙하게 봐온 우리가 패턴이고 고증이 잘 돼 있는 패턴이죠. 1집 나올 때는 귀엽고 상큼 발랄한 컨셉으로 쓱 나왔다가 이제 두 번째 때 완전 태페미를 보여주는 이 보이그룹의 전형적인 그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너무 재밌죠. 고증이 잘 돼 있으니까. 저 라이즈도 얼마 전에 그랬었죠. 상큼하게 겟더 기타로 나왔다가 막판 또 후에는 퇴폐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거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패턴인데 이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곡들은 이제 골든, 뭐 유어 아이돌, 테이크다운, 하우 이즈 던, 그리고 프리 이런 곡들 되게 좋고 지금도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하는 거는 이게 뭉클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에 고무되는 감정이 큰 건데, 한글을 한 줄이라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이 케이팝의 위험, 그쵸? 이거가 좀 뭉클하더라고요. 물론 이 한국계 작곡가들이 지금 대거 만들었죠, 이 8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소비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요게 이제 한글이 한 줄이라도 쭉 들어가고, 이게 한국계 외국인 더빙을 해서 한글 발음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노래가 전반적으로 다 영어예요. 영어인데
쭉 나오다가 한글이 딱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에서 딱 들어와요. 그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팝이 영어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영어 발음을 하면서 즐기잖아요. 그리고 소비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K-팝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글을 발음하고, 또 발음의 구사력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제는 K-팝이 인기 있는 건 뭐 하루 이틀 오늘 내일 사이가 일이 아니니까 수준들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한글들도 굉장히 발음을 잘해. 그런 걸 느끼는 거, 이 한국인으로서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애니메이션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진짜 좋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G5라는 미국인 유튜버,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유아 아이돌 커버를 하는데 그냥 한글을 그냥 발음해. 그것도 굉장히 나름 신경 써서 그 발음을 완벽하게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격세지감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영어 팝송을 부를 때 영어를 잘 몰라도 그냥 그 발음만큼은 잘하고 싶잖아. 그 신경 쓰잖아. 그게 바로 그 노래에 갖고 있는 나의 애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발음 잘해서 이 원곡의 느낌을 잘 살리고 싶다. 이게 나의 애정이잖아요. 이 곡에 대한.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냥 딱 고유명사처럼 고유곡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글 가사니까, 그게 고유니까 내가 이거는 뭐 영어로서 해치고 싶지 않아. 이걸 정확하게 발음하고 싶어. 이게 애정이니까. 이 G5 미국 유튜버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 명확하게 딱 발음해줘야 돼. 요걸 신경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팝이 정말 큰 역할을 정말 하고 있는 게 맞고,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눈물이 차오르고 국뽕 가슴이 웅장해지고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K-팝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세트처럼 같이 이렇게 개념화돼가지고 고유명사처럼 뻗어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막내가 있어요. 막내. 아이돌에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마지, 이렇게 중간 멤버, 그다음에 가장 어린 멤버를 막내라고 해요. 한글로 막내,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막내라고 하거든요. 그 조이라는 멤버가 막내인데 막내라고 해, 그냥. 근데 이 막내가 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 특유의 질감이 있는 단어거든요. 집안의 막내, 제일 어린 사람을 지칭하는 되게 애정이 담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유의 감정이, 그러니까 적어도 K-팝을 아는 외국인들한테는 전달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되게 많이 녹아 있어요. 진짜 곳곳에 요소마다 녹아 있고, 1시간 40분 동안 이 국뽕에 도취되는 이 도취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1분 40초에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한국인으로서 너무너무 이게 만족스러운 거죠. 당연히 여기 뭐 서사가 단편적이고, 그쵸? 뭐 흠잡을 부분은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작품의 진심이다, 그리고 헌사적이다, 그 한국에 대한 리스펙트, 이런 것들이 켜켜이 이렇게 1분 40초 동안 꽉 채워져 있으니까 이 정도의 흠이 있어도 내가 이건 용인해 줄게 라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의 이 지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감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로튼 토마토 지수도 굉장히 높고 팝콘 지수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킨 자체를 잘 씌워 놓은 것 보면은, 아까 서사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게 디즈니 서사거든요. 그냥 슈퍼 여자 히어로가 나오고, 그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만한 인물이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고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나아가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그 연대하는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가는 이 서사, 요거는 진짜 뭐 디즈니도 그렇고, 디즈니뿐만 아니고 되게 많은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사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너무 지겨울 정도의 단편적인 서사죠. 근데 스킨을 어떤 스킨으로 씌워서 이걸 전달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컬트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K-팝이라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힙한 감각의 스킨으로 이거를 중무장을 했더니만 이 단편적이고 단조로운 서사도 정말 이렇게 로튼 토마토 지수가 높을 정도로 신선하게 느낀다는 거. 이게 좋은 또 사례가 됐죠. 저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너무 짜릿하고 좋죠. 그러니까 룰 브레이커, 그냥 뻔해 보이는 것들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시 어떻게 재구성해서 포장을 달리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선사하느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잘 선사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흥미롭고 진짜 썩 마음에 드는 거죠. 서사는 똑같은데 이게 진짜 헌사적인 케이팝에 대한 진심을 탁 기반으로 해서 그 스킨을 씌워가지고 요리하니까 정말 새로운 감동이 느껴지잖아요. 제가 이거 찐으로 올해 영화 같다니까요. 그거보다 좋은 그 영화들도 많았는데 이게 유독 그런 것은 그 진심이 잘 전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컨대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거는 그 진심이 잘 전달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 이동진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모든 그 영화나 드라마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는 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 각자의 진심이 있는데 그 진심을 어떤 방식으로 찐으로 잘 전달시킬 수 있는가, 그거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황동혁이라든지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번 2편 3편에서는 그 진심을 썩 와닿게 잘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껍데기들만 남은 거죠. 제가 그래서 오징어 게임 평가에서도 연출, 미장센, 이 오징어 게임의 캐릭터, 이미지 이런 것들만, 껍데기 같은 것들만 남았다. 2, 3편에서는 그랬다. 그것마저도 이제 1편에서 다 세팅이 된 거라서 2, 3편에서 남는 게 정말 없는 거죠. 뭐 완전 빈 껍데기 같은 작품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진심은 있었다. 그 휴머니즘,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의 신념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쉐시여서 되게 많은, 한 10명이 봤으면 8, 9명은 그걸 전달 못 받은 상황.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가 돼버린 것. 이게 이제 실패한 사례인 거죠. 근데 이 K-팝 데몬 헌터스는 그 진심을 이런 방식을 취해서 택해서 딱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10명이 봤으면 한 7, 8명은 진심을 전달받아서 재밌다, 신선하다 이렇게 느끼게 됐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